안녕하세요. 복지TV 특집대담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의 구정 운영 목표인데요. 이 목표를 향해 맨 앞에서 혼신의 힘으로 뛰고 계신 분이죠.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님을 모시고 명품 도시를 향한 서구의 로드맵부터 다양한 복지 정책들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민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서구청장 이무진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살맛나는 으뜸 서구에 다가가는데 큰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네, 광주광역시에 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요. 이 자치구 가운데 우리 청장님이 뽑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당연히 서구겠죠? 물론이죠. 네. 그럼 자랑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굳이 제가 자랑할 것도 없이 사실 우리 서구는 광주의 제일 중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다 우리 서구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지역이 자연과 매우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 점이 첫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 서구에는 9개의 산과 3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천혜의 자연자원, 또 풍성한 녹지,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그 삶의 휴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광주를 대표할 만한 그런 또 사회적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선 6기도 어느덧 3년 반이 지났어요. 지난 3년 자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 3년여 민선 6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자 하는데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나는 우리 이 서구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자, 힘을 키우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런 해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자치, 복지,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축은 우리 지역이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또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일관된 이런 노력의 결과가 명품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단계적 추진해가는 각종 표창도 받고 또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약 670억 원이라는 많은 재원도 확보하고 또 전국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특히 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우수 자체 사례를 배출을 했고, 또 복지 분야에서는 3년 연속 매년 평가에서 3관왕 또는 대상을 이렇게 수상하는 등 자치와 복지 분야에서 단연 전국에 자랑할 만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 그리고 주민 자치 부분의 역량 강화를 특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박람회에서도 2년 연속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서구만의 특별한 비결 있으세요? 주민자치를 잘하자 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자치단체나 추구하는 기본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 육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드리면서 스스로 일하는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관주도적으로 하던 일들을 거의 대부분을
주민 주도로 전환시키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희망하는 주민에게 기회를 주도록 공개 모집을 하고, 또 모든 동네 일은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서 먼저 지원을 해드리면서 하시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관치적인 행정, 또 선심성 행정, 아마 그런 결과 아까 제가 2년 연속 가장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지역이 됐다고 했는데요.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스스로 일한다는 대한 그런 보람 속에서 더 열정이 수준 높은 우리 서구민들에게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는데 중간중간 청장님의 이제 철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복지에 대한 청장님의 철학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 부분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도 복지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보면 어려운 주민들의 어떤 그 문제가 다 해소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소외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재정도 한계가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 시나 구 재정도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은 한 마을에서 살고 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이웃을 돌보는, 가족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 또 상부상조 정신에 의해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지역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뜻한 정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공동체적 복지를 육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구의 민간 주도형 복지 정책에 대한 그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전국의 200여 시군구에서 약 10,000여 명이 우리 서구를 다녀갔습니다. 서구에서 배울 게 있다고 주민들끼리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적 복지, 이것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서구 복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던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그리고 또 민선 6기 제가 와서 추진했던 우리 동네 소천사 보장협의체 활동, 이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후원자와 또 어려운 수혜자를 서로 연결시켜서 매월 약 5천여만 원 정도 지원금이 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희망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요, 후원자와 수혜자가 서로 맞춤형으로 1대1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관련 사업 한 10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원성취 프로젝트 같으면 이제 아주 소외된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자기 소원을 받아가지고 그 소원에 맞는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 애들이 바라는 진정한 소박한 꿈, 소망, 이것을 실현해 줌으로써 받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또 후원자로서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서로 맞춤형으로, 서민들은 뭐 집이 좀 고장났다 할지, 뭐 전기가 고장났다, 뭐 컴퓨터가 고장났다, 얼른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소한 집안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또 해결해주는 이런 이제 사업입니다. 공영장례 서비스도 이런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연고가 없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 누가 장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조금씩 발전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선 6기에 새로 시작했다는 우리 동네 소천사 보장협의체 제도인데요. 동마다
수호천사 보장협의체라는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마다 적게는 20명, 많으면 한 40명 정도가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 지원해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은 별도의 후원자 단체가 재원은 별도 각 동마다 작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몇만 원까지 매월 후원하는 사람들이 약 한 4천여 명이 있고 또 착한 가게라고 그래서요. 조그만 구멍가게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3만 원 이상씩 후원을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서구에 약 700여 분이 또 계시고 이제 수호천사 보장협의체 활동은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동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독거 노인이나 소외된 분들이 편히 식사를 했는지 또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안부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응급 조치를 하는 이런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 우리 서구복지의 특징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첫째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한다. 물론 관과 민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만여 명의 많은 분들이 서구복지를 벤치마킹하러 이제 다녀가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뭐 서구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 복지에 참여를 하셔서 정말 그렇게 자랑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염려나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구의 노인 복지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지금 약 14%, 우리 서구의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냐 못하냐 이것은 개인과 가정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또는 국가적인 그런 과제가 되어 있죠. 네 가지 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건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한 노년 생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워야 됩니다. 무료한 노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돼야 된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좀 권위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노인 복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제 노인 정책을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인 복지 시설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조금 더 큰 복지관, 노인 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점심도 하시면서 또 다양한 취미 생활, 화정동에 노인 복지관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암동에 제2의 노인 복지관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 이제 경로당 이런 것은 좀 더 편리하게 개보수를 하고 또 확충하는 이런 노력. 또 앞으로 지평동 일원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과거의 그 소각장으로 쓰던 그 부지를 광주시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통 민속놀이 대회를 제가 3년 전부터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별로 그런 대회 재미있게 운동도 하면서 놀고 우리 동네 실버 지킴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동네의 뭐 가벼운 청소나 이런 데 참여하는 봉사활동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동네 어린이나 또 주부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옛날 60, 70년대의 그 추억의 영화 이런 것을 경로당에서 상영해 드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뭔가 일을 해서 소일거리도 삼고 뭔가 보람도 느끼고 다소 소득도 생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약 1,600여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건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약 그 2배에 가까운 이런 일자리를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그 안심 택배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택배를 물건을 받아서 안심 택배 일자리도 만들고 주민들도 안심하게 만들고요. 예, 그렇게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듣고 보니까 정말 고민을 깊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100세 시대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청장님이 꿈꾸는 노후,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시나요? 사람마다 자기의 그 인생관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웃과 사회에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한 지적인 그 탐구욕을 채워가고 아마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떨까.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좀 젊은 시절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한평생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해야 뿌듯한 마음으로 노후를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꿈꾸는 노후가 꼭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전환을 해서 그럼 서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가장 소외된 분들이 사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우선 가구 소득이 비장애 가구보다도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들도 아직도 많이 잔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의 대상별 복지에 나름대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더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어떤 방향은요, 장애인도 살맛 나는 어떤 서구, 네 그렇게 일단 정해보고요. 장애인들이 행복하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장애인 복지 정책의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이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이나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또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등의 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참여의 보람도 찾고 동시에 거기서 소득도 얻고 또 자활이나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가 사주자 하는 것이 이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회사가 잘 되고 그래서 장애인 취업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거죠. 장애인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달지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냥 소외되거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런가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도 꽤 많이 늘었어요. 특히 서구는 광주 전남 최초로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 서구가 작년 8월 17일 유엔 산하 유니세프라는 기구가 있죠. 거기로부터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이 권리인데 이런 권리가 존중되고 또 아동들이 이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도시다. 노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여건을 갖춘 도시다. 그 정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지난 한 3년 동안 꾸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동이 주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어른들이 그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비로소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명품 도시 서구를 견인하고자 하는 이제 청장님의 이러한 행보들을 국민들이 함께 또 응원하고 또 신뢰로서 성원을 해주셔야 할 텐데 끝으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벌써 이제 제가 민선 6기 일을 시작한 지도 3년째 7개월이 다 지나고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을 응원해 주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으로 기대 이상의 그런 변화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주민자치, 또 지역사회 복지, 또 도시 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민선 7기, 8기 계속 이어서 우리 서구가 일치월장 성숙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노력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도 서구 구정이 변함없이 잘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서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좋은 말씀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으뜸 도시 서구의 저력을 키워가고 계신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발 앞서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는 응변창신의 정신을 강조하신 만큼 지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또 믿음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